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국내 증시 잘 소화해낼 줄 알았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엔화가 144엔까지 다시 한번 하면서 엔화 강세 흐름, 니케이도 현재 하락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아갑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죠. 여러 가지 잡음이 오늘 좀 생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과연 2,700포인트를 오늘 지켜내줄지가 관건이겠고요. 코스닥은 현재 7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현재 거래소에서 매도폭을 좀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11시 조금 안 된 10시 좀 넘어서부터 1,000억 원대로 매도세 확대하더니 현재는 1,800억 원까지 늘렸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도합니다. 1,100억 원대, 기관도 96억 원대 함께 동참을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 그나마 좀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 해주는가 싶더니 10시 40분께에 매수해서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사는지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사는 종목은 일단 은행주 쪽 눈에 띕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반도체의 반등은 오늘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단이 그나마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LG 엔솔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 거기다가 방산 쪽인 한화오션이라든지 현대로템까지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사는 종목은 딱 눈에 띕니다. 제약바이오 가장 강력하게 사고 있고 유한양행 제2의 랭라자를 찾아서 유한양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 기술 이전을 체결한 기업들도 함께 오늘 급등하고요. 그 중에서 ABL바이오가 또 눈에 띕니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ST팜, ABL바이오, 보로노이 전부 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고 그쪽으로의 기관 수급이 쏠립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더 이쪽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오늘 또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짱탑 10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나스닥 오르는 거 보고 국내 증시도 상당히 주말에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웬걸 시장은 지금 실망 매물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그 시선이 아직까지도 뜨겁고요. 금요일장에서부터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B컷이 9월 6일에 고용보고서 통해서 B컷까지도 가능성이 계속 좀 거론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그럼 제약바이오 쪽으로 더 포트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은 좀 반도체는 사기에 조금 애매한 시기.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블랙웰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스케줄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방향성이 나와야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왜 이래 주가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거래 없이 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다리려고 하는 쪽과 기대를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우려를 하는 쪽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왜 바이오 쪽으로 더 몰리냐면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호재를 보여줬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취득한 기술이죠. 이제 랭라자 우리나라에서 국내 신약으로
폐암 신약으로 개발된 렉나자가 이게 지금 뭐 글로벌로 진출을 했죠. 어찌됐든 진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요. 유한양행과 협업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비만 치료제는 유한양행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양에게 발을 안 뻗은 곳이 없네요. 유한양행 자체는 이제 본인들이 자체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공동 연구하거나 공동 연구권이 지금 21건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아예 투자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아예 그냥 기술을 지금 렉나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갖고 온 것도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10몇 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요일에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예, 앞으로 이제 R&D 비용을 지금 매출에 한 12, 13% 정도 쓰고 있는데 올해 썼는데 올해는 아마 그 정도 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뭐 한 2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지금 뭐 사놓고 아직 임상에 못 들어간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물질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임상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노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유한양행은 앞으로 잘 이렇게 행보를 지금 한번 뭔가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아까 언급했던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플랫폼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보면 다 연구 개발 R&D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한 원리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ST팜은 RNA 관련된 기반으로 이제 그 남들이 잘 못 만드는 원료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ST팜인데 지금 이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팔던 거를 지금 ST팜 쪽으로 많이 지금 구매처를 바꾸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네. 그렇게 되면 ST팜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생물보안법이 9월 말에 통과되면 더 본격적으로 ST팜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닉스는 이미 이걸 선반영 한번 했고 새로운 게 뭐가 있지? 근데 ST팜이 또 건실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바랑 바이오닉스는 조금 주춤하고 ST팜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 다 좀 짚어주셨습니다. 9월 달에 B컷 하면 더 좋아요? 바이오 섹터에? 저는 B컷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B컷이 나오면 오히려 경기 침체 이슈로 다른 종목들을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또 수급을 다 그렇죠. 빨아들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요? 바이오는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바이오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랑 완전 별개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은 테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를 크게 이제 한 3기로 나눠볼 때 지금 세 번째 3기 정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 점프를 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20년대 지금 나눠보면 20년대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10년 전부터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회사들이 이제서야 돈이 되는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렉나자도 한 지금 10년 만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사고 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기술도 팔아본 놈이 파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이 노하우가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아질 거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갖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투자는 좀 극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시장일 텐데 그중에 이제 이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과 협업하는 회사들, 뭐 리가칸가와 협업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찾는 노력들이 계속 꾸준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유한양행하고 지금 항암제 개발하는 게 ABL 바이오, 알레르기 치료제가 GI 이노베이션 그렇죠. 말씀 주셨고
뭐 아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분 갖고 있다고 하셨고 그럼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도 있을까요? 지금 ABL 바이오가 가장 올해 안에 뭐 지금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 이전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중항체보다는 다른 걸로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기술 수출한 것들이 이제 그 단계 넘어갈 때마다 마일스톤이 또 들어오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신고가를 내고 있죠. 되게 조용하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암 관련돼서 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혈액암 고혈암 관련돼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ADC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 2세대 ADC가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이치 산교에서 했던 1세대 ADC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ADC가 지금 더 유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거기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면 유한양행도 지금 10년치의 결과물이 이제서야 나온다. 그리고 이쪽 이중항체 시장도 좀 이제서야 좀 새롭게 변화한다. 그러면 뭐 시장이 지금 뭐 개화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구간이에요? 아니면 지금 많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회사들한테 인정받는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빅파마들한테 인정받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바이오텍한테 투자하듯이 빅파마들은 또 우리나라 같은 회사들한테 또 바이오텍 같은 거죠. 거기서 봤을 때는 또 투자를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뭐 지금은 당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어렵죠. 지금 분위기상은 바이오가 당분간 좀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좀 투자 경고 주의 예고가 떴던데 이거 많이 악재예요? 그냥 뭐 좀 갑자기 많이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니까 주의가 뜬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알테오젠이 가장 스케줄이 제일 빠른 게 남아 있죠. 9월 21일 경이니까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안에 또 이제 뭐 ADC 관련돼서 뭐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호재만 있어서 알테오젠 사실은 조금 더 불안하기도 한데 저도. 근데 뭐 나빠 보이는 건 아직 없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왜 30만 원대 계속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또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뭐 그러면은 그냥 30만 원 언더면 사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용기와 그럼 다르게 질문해볼게요. 알아야지 사실 수 있겠죠. 스타 유한양행처럼 이제 스타 종목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알테오젠에 이어서. 그럼에도 여전히 1등입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아직도 알테오젠 1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한 2등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 한 이제 3주 차겠네요. 의료 AI를 이제 굉장히 바닥부터 좀 잘 짚어주신 바가 있잖아요. 루닛이 뭐 질주합니다. 뷰노도 그렇고. 이게 낙폭 과대 플러스 이제 하반기에 FDA 승인권들이 많은 종목 섹터군이라서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쪽은 여전히 9월 달에도 긍정적으로 포트에 좀 편입해도 괜찮은 수준인가요? 내년 초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고요. 내년 초까지? 예, 내년 초까지는 주가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루닛과 뷰노를 보더라도 올해 이제 상반기 매출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이게 지금은 뭐 흑자를 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더 이제 유리해지겠죠. 투자를 받는 거에 있어서 유리할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의료 AI 관련돼서 왜 그러면 늘어나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다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뭐 의료 대란이 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잘 못 느끼셨을 텐데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의사 만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지금 뭐 1년에 보통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싫어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의사가 판독하기 좋게 의사 수는 줄지만 이런 AI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미리 반영을 하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좀 재미난 장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닛의 그 열기가 느껴질까요? 의료 AI는 좀 중장기로 내년까지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공개가 되고 목요일 장부터 그럼 이제 주가 반영이 슬슬 되겠네요. 뭐 가이던스나 실적은 다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세론으로 봐야 될까요? 반도체 방향성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온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다 보고 있는데 잘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해주면 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분위기가 다시 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옵션 시장에서 뭐 상승 베팅했다고 하는데 위로 8배, 뭐 밑으로 8배, 뭐 이렇게 뭐 8, 9%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8%, 뭐 아래로 8%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냥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충족만 되고 미래 이제 그 예측도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전망도 좋게 나온다고 하면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주변 여건을 보면 뭐 TSMC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수페타시스가 5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좀 발표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쪽은 투자가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구글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 계획 발표한 거 보면 금액 자체가 뭐 이게 거의 국가로 운영할 정도에 되는 돈을 막 지금 AI 반도체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게 오늘 뭐 키옥시아 상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 지엽적이죠. 저 키옥시아 상장해봐야 14조입니다. 그 지금 뭐 조그만한 회사인데 알테오전보다 싼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뭐 한 4조 정도 평가이익이 날 텐데 4조가 지금 하이닉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진 않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의구심이 들 만한 게 아까 의심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난 장에도 엔비디아 4.5%나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국내 증시 반도체 지금 못 따라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가 떨어지는 건지 국내 반도체만 빠지는 이유를 뭔가 알고 싶은 느낌? 그 뭐 이유는 열심히 안 사주니까 그런 건데 그 열심히 안 사주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대장주가 가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이닉스는 올라온 제자리 갔는데 한미 반도체는 제자리에 못 왔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엔비디아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강할 거고요. 그럼 반도체 업황이 고점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데이터를 봐도 고점인 신호는 없는데 지금 투자자들만 먼저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팔 때는 또 그걸 또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물 옵션 가지고 매매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겠죠. 결국은 예. 매매네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관련돼서 안 좋아서 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눌릴 때 갑자기 하이닉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의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전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급등해도 아시아 증시 떨어지면 반도체 또 못 따라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근데 뭐 여기서 엔화가 강세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NK 트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포가 생길지 아니면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NK 트레이드는 뭐 상관없어 이미 다 청산됐어라고 또 시장이 해석을 할지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의 자체만 보면 네. 오히려 매크로 이슈로 빠질 때가 기회라고 보는 게 맞는 지금이 거죠. 기회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개인 투자자들 포기하고 다 나갈 때까지 빼는 거라고 주가를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반도체 섹터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9월 FOMC까지 관망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살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디커플링 움직이면 저희는 정말 참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차라리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인 2차 전지를 살까요? 2차 전지는 올라오는 원인이 딱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낙폭과대?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기본 전제 조건이죠. 최근에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어차피 굉장한 성장 섹터인데 지금 성장이 지금 둔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금리보다 아웃퍼폼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다가 이제는 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잘 가네요. 네. 예, 또 하나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해리스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죠 지금.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미국 언론은 그냥 대놓고 해리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스뉴스, 박스만 빼고는 다 해리스를 응원하는 것 같은. 박스는 좀 공화당적이긴 그래서 약간 하니까요. 네. 언론이 트럼프가 되는 거를 지금 극도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라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유효 아니다. 답변만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저 같으면. 왜냐하면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 언론이 너무 해리스 띄우기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R&D 뭐 엔지니어링 채용했다라고 해서 오늘 또 KN솔 같은 종목들이 급등인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좀 뭐 그냥 이슈에 올랐다. 테마다. 예, 테마로 보는 게 맞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공냉식과 일부 순냉식을 쓰고 있는데 액침은 완전 담그는 거죠. 그럼 설계가 아예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따로 모집한다라고 지금 공고를 낸 것 같은데 액침 냉각은 제가 볼 때 약간 전고체 배터리랑 비슷한 개념이다. 꿈의 배터리.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